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뼈이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이제 덧글이나 이런 걸 쭉 보면 뼈이식과 그 신경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치과에도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뼈이식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뼈이식과 신경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뼈이식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치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신경치료예요. 일반적으로 보실 때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한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어려운 신경치료와 이 어려운 뼈이식을 일부러 하는 치과 의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경치료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많은 영상들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준비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단 뼈이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치아가 빠져가지고 뼈가 이렇게 녹아 있어요. 위에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두개골 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뼈가 이만큼밖에 없죠.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뼈를 만들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뼈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악동 쪽에 뼈 이식을 해서 여기에 뼈를 채운 다음에 좀 임플란트를 깊게 심어가지고 크라운을 길게 만드는 방법,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움푹 들어간 이 부분에 수직적인 뼈 이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된 뼈를 재생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뼈 임플란트를 심으면 크라운도 원래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상악동 쪽의 뼈 이식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흡수된 뼈 수직적인 고리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뼈 이식은 잇몸을 열고 원하는 만큼 뼈 이식제를 넣고 그 다음에 잇몸을 정확히 꼬매서 상처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아물게 하는 게 이제 제일 관건이거든요. 상처의 절개 부위에 깨끗한 절개와 봉합이 굉장히 중요한 술식입니다. 중요한 술식인데 이게 하려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절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봉합하는 것도 쉬운 술식은 아닙니다. 뼈이식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절개와 봉합, 또 그 와중에 정확한 임플란트를 심고 또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의 뼈이식제를 넣어서 이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술식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악동 쪽에 뼈이식을 하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속해요. 물론 상악동 뼈이식도 어려운 술식 중에는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상악동에 뼈이식을 하게 되면 상악동 막이 찢어지지 않는 한 뼈도 잘 되고, 그리고 봉합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뼈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상악동 뼈이식을 하지는 않고 수직적인 고리식을 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예요. 뼈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굵은 나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수직 뼈이식을 하니까 이게 뭔가 뼈가 받침대가 필요하다는 지지대가 필요하거든요. 뼈 이식제가 무너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기 위한 지지용 나사가 되겠고요. 조그맣게 보이는 이 나사들은 차단막을 사용했어요. 차단막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과거의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상처가 있을 때 뼈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불리는 그 섬유아세포라고 부르는 연조직, 그 살을 치유해주는 세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만드는 세포는 영어로는 오스티오블라스트라고 하는 그 골아세포, 우리말로 번역하면 골아세포인데,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는 상처 부위로 뼈를 만드는 세포도 천천히 그쪽으로 달려올 것이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도 천천히 달려올 텐데, 쉽게 표현하면 달리기 속도를 비교하면 얘는 토끼고요, 얘는 거북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는 연조직을 만드는, 살을 만드는 세포가 더 빨리 그 상처 부위에 도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예를 들어 골절상을 입었을 때 정형외과에 가면 여기 핀을 박아서 일단 뼈를 고정을 하잖아요. 고정을 하는 이유는, 고정을 안 하면 이 상처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양쪽의 뼈 골편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골절상을 입었을 때 뼈 속에서 그 골수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이제 나와서 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상처가 계속 움직이면, 골편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골아세포가 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 입장에서는 여기가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고라세포는 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섬유아세포가 와서 섬유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골절상을 입었을 때 고정을 해놓지를 않으면 여기가 뼈로 붙는 게 아니라 살덩이가 엉겨 붙어가지고 제대로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하는 건데, 차단막도 우리가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여기에 막을 덮는 이유가 섬유아세포는 오지 마라, 섬유아세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을 덮는 거예요. 뼈에서 고라세포가 나와서 이 부위에 이제 뼈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제 차단막을 쓰는데, 어쨌건 이 차단막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차단막을 고정하기 위한 나사, 그리고 지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사 두 개를 심어서 이와 같이 이제 수직적인 뼈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차단막도 덮고 뼈 이식제도 더 쓰고 차단막 덮고 지지나사 받고 또 이제 위에 잇몸을 꼬매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컨디션이 100%인 상태에서 이거를 10번을 했을 때 10번 다 성공한다고 보장을 못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성공률을 높여야 되겠지만 그만큼 조건에 따라 까다롭고 힘든 술식이기 때문에 이 뼈이식이, 특히 이런 수직적인 뼈이식은 굉장히 어려운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술식을 왜 하느냐? 안 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 이식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술식, 괜히 그냥 치과에 가서 쓱 하는 그런 술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원하는 양만큼의 뼈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는 술식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뼈가 잘 굳어서 임플란트를 심고 이도 만들어서 잘 쓰고 계세요. 이 케이스는 제가 과거 동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 수술을 했던 게 2011년이거든요. 이제 2019년이니까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뼈 높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문제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쪽 뼈가 이렇게 녹았는데, 이게 이제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치아가 망가져서 이쪽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오셨는데, 그때 찍었던 엑스레이 봐도 뼈 높이가 되게 잘 유지되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뼈 이식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어금니 두 개가 없는데 임플란트가 안 되면 결국엔 틀니를 쓸 수밖에 없는데, 수술할 당시에 40대 초반이셨는데 40대 초반에 틀니를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잘 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이제 저희 치과에서 여기랑 여기는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셨었는데 잇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이 치아하고 이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작은 어금니도 뼈가 이렇게 녹아 있고 큰 어금니도 뼈가 이와 같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위에 상악동 쪽에는 상악동 아래 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결국 이 주황색 선 사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뼈인데, 이만큼의 뼈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이분도 불가피하게 뼈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뼈 이식이 쉽지는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은 바로 심을 수는 없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어금니 뺀 자리는 뼈가 밑에서 조금씩 차고는 있는데, 임플란트를 위해서 CT를 찍어보니까 뺨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뼈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였었고요. 여기는 상악동이랑 밑에 뼈가 이렇게 흡수돼서 거의 사이에 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죠. 상악동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깥쪽으로 뺨 쪽에 뼈가 없는 부위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뼈가 이렇게 없었었는데 어느 정도의 뼈는 있어서 임플란트가 고정은 되니까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상악동 쪽에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옆쪽에 이 치아는 이제 상악동까지 거리는 충분한데 폭이 많이 좁아져 있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나사가 드러날 정도로 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차단막을 쓰면서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했던 케이스죠. 이것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뼈 이식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뼈가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술식이에요. 그리고 뼈 이식에 관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식제는 뭘 쓰냐? 이식제는 일단 자기 뼈가 있겠죠. 이런데 뒤쪽에서 뼈를 떼어다가 옮겨서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뼈를 쓰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기 뼈가 뼈를 만드는 성질도 좋고, 자기 뼈가 아무래도 이식을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아요. 하지만 자기 뼈의 단점은 부가적인 수술 부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수술은 여기서 했는데
뒤쪽에 뼈를 떼거나 혹은 여기서 뼈가 부족하면 아래쪽에 이런 데서 뼈를 떼야 되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한 부위보다 뼈를 뗀 부위가 통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자기 뼈는 수술 부위와 멀지 않은 곳에서 뼈를 뗄 수 있으면 자기 뼈를 쓰고요. 만약에 위에서 임플란트를 심는데 아래에서 뼈를 떼야 될 정도로 필요한 골의 양이 많을 때는 굳이 또 다른 수술 사이트를 만들지는 않고 그냥 인공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뼈가 아닌 그냥 일반 골 이식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종골이라고 해서, 동종골은 종이 같은 거잖아요. 즉 사람의 뼈예요. 타인의 뼈. 이제 동종골을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긴 한데 연고지가 없는 시신이 있을 때 그 시신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기증을 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해부학 실습에 도움이 되기도 할 테고, 거기서 이제 그런 뼈들을 또 채취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감염이 되지 않게 잔존 세포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온도로 마이너스 몇백 도까지 막 내려가지고 엄청 낮은 온도로 얼리고 방사선을 쬐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만들어낸 동종골이 있습니다. 타인의 뼈. 그 다음에 이종골이 있죠. 종이 다른, 많이 쓰는 게 소나 말, 돼지의 뼈를 동종골을 처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동결 건조를 해서 방사선을 쬐서 소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동종골과 이종골은 그러니까 세포 성분은 전혀 없고 그냥 뼈 알갱이만 있는 거예요. 그 알갱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동종골과 이종골 혹은 합성골을 사용을 합니다. 합성골은 뼈의 성분이 이제 수산화인해석 이래가지고 이제 뼈의 성분들이 있는데 칼슘 포스페이트나 수산화인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합성을 해서 뼈와 비슷한 성분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종골이나 이종골, 합성골을 쓰는데 다른 사람의 뼈를 넣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 동물의 뼈라니 너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의료에 쓰이는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감염의 우려가 1이라도 있으면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뼈를 쓰느냐 이런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감염을 유발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라면 동종골이나 이종골, 합성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그만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뼈가 좀 더 현재 이 뼈에 골 결손 부위가 있을 때 골 결손 부위에 들어가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과 의사가 여러 종류의 뼈들 중에서 뼈를 고르는 기준이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뼈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차단막을 어떤 걸 쓰느냐, 차단막을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봉합을 깨끗하게 해서 상처 부위가 쉽게 아물 수 있게, 전혀 벌어지지 않고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 수 있게 하는 술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케이스도 뼈 이식을 하지 않았다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데, 뼈 이식을 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도 올려서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만 보면 지루하니까 2부에서 제가 이제 실제 구강 내 사진을 보면서 뼈 이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